캄보디아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지 부패가 너무 심해 불가능해요. 인터폴 회의장에서 미국 FBI 국장이 단언했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호주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4년간 단 한 명도 잡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 천국. 그런데 한국이 독자 작전을 시작한다고요? 한국이. 미국도 영국도 모두 포기했는데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도 못하는 걸.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2일 저녁 8시 45분 전용기 한 대가 인천공항을 출발했고 다음날 아침 73명의 범죄자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죠. 그리고 며칠 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배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라. 전 세계가 포기한 캄보디아 범죄 지옥에서 한국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18년간 사이버 범죄를 추적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2026년 1월 중순 싱가포르 인터폴 아시아 태평양 본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응 실패 보고서였죠. 화면에는 참담한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피해액 수십억 달러, 피해자 수만 명. 하지만 검거 인원은 고작 10명 남짓이었어요. 미국 FBI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지 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작년에 투입한 특수팀도 결국 철수했잖아요. 호주 연방경찰국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시아누크빌, 포이펫, 몬돌끼리 이 세 도시는 사실상 무법지대입니다. 현지 경찰에게 정보를 넘기면 다음날 범죄자들이 이미 도망간 후더군요. 독일 연방범죄수사국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2년간 수백만 유로를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로였어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들의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저 역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요구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정보를 제공하면 어김없이 범죄자들이 미리 도망쳤죠.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활용한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가짜 얼굴로 피해자를 속이고 심지어 성형수술로 신분까지 바꾸는 조직원들을 어떻게 추적하겠습니까? 회의는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대응 작전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한다. 만장일치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국가경찰 소속이었죠. 혹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캄보디아 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들으신 분 계신가요?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요.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국장이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못한 걸 그들이 해낼 리 없잖아요. 독일 분석관도 거들었습니다. 아시아 작은 나라가 인터폴보다 뛰어날 리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캄보디아 현지 사정을 그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내심 동의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국제 조직 범죄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인터폴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총동원해도 실패한 작전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성공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뭔가 시도한다던데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미국 요원이 물었죠. 한 달, 아니면 2달.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겠죠. 현지 부패 경찰들 상대하다 보면 금방 지칠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슨 방법을 쓰려는 걸까? 혹시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
그래서 결심했죠. 마침 2026년 1월 말에 서울에서 국제범죄 예방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연례 보고서도 제출할 겸 한국의 작전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제 인생 전체가 뒤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1월 20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겨울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한국경찰청 국제협력과 직원이 저를 맞이했죠. 톰슨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내일 오전 일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초국가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을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 성과라니요. 인터폴 전체가 4년간 실패한 작전에서 무슨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일정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특별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였죠. 외국 전문가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월 22일 오전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동행한 영국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죠. 한국이 정말 캄보디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이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터폴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혼자서 해낼 수 있을 리 없죠.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실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곧 회의가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분위기가 단번에 긴장됐죠.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됩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송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송환이라니요. 그것도 대규모로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초국가 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죠. 관계부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특히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저는 옆에 앉은 프랑스 관계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서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개별 범죄 사건에 이렇게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각 부처에서 상당히 많이 합동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더 나고 체포도 많이 되고 송환도 많이 하고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각 부처 보고를 듣더니 강조했죠. 외국 정부와의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국민들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최고 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보이스피싱 범죄 하나하나를 챙기다니요. 인터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오후 한국 경찰청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오늘 저녁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정이죠? 캄보디아로 범죄자 송환 작전이 진행됩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1월 22일 저녁 7시 인천공항 화물청사 특별구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검찰청 국제협력과 외교부 영사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가 하나의 작전을 위해 움직이다니요. 인터폴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거든요. 한국경찰청 국제협력과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이쪽으로 오시죠. 작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캄보디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누크빌, 포이펜, 몬돌끼리 세 지역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죠.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45분 전용기가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이고요. 송환 대상은 총 73명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죠. 73명이요. 한 번에요? 네,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아누크빌에서 51명, 포이펫에서 15명, 몬돌끼리에서 26명을 동시에 검거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인터폴이 4년간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그 세 지역에서 한국이 73명을 동시에 잡았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초국가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스크린에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각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이었죠. 국정원은 해외 정보 수집, 금융위는 자금 추적, 검찰은 법적 절차, 국세청은 범죄 수익 환수, 관세청은 불법 물품 차단, 경찰은 현장 검거, 외교부는 현지 정부 협상, 법무부는 송환 절차, 방송통신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추적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폴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협업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고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죠. 이번에 검거된 73명 중에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되어 있고요. 로맨스 스캠이요? 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인물로 위장한 조직입니다.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터폴에서도 가장 추적하기 어려운 범죄의 유형이었거든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딥페이크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정원이 캄보디아 현지 정보망을 통해 위치를 특정했고 외교부가 캄보디아 정부를 직접 설득했죠.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부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망을 피하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스크린에 수술 전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찾아내셨다고요? 네, 국세청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 해외 송금 내역, 생활비 지출 패턴까지 모두 분석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터폴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추적이었거든요. 과장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 73명의 피해자는 총 869명이고 편취 금액은 486억 원입니다. 486억 원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까지 신경 쓰다니요. 인터폴에서는 검거만 해도 성공으로 치는데 한국은 피해자 구제까지 완벽하게 챙기고 있었죠. 과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전용기가 출발합니다. 경납고로 가시죠. 경납고에는 대한민국 정부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고 했죠. 저녁 8시 45분 정확히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상황을 지켜봤죠. 스크린에는 비행 경로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해서 현지 부패 경찰을 완전히 우회한 거였죠.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아니라 중앙정부 직속 특수부대와 협력했죠. 그래서 정보 유출이 없었던 겁니다. 1월 23일 새벽 4시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관제센터 스크린을 통해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죠. 캄보디아 중앙정부 특수부대가 공항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 특공대가 내리자 캄보디아 측 책임자가 경례를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인터폴 요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경찰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니요.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가 3개월간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 인도만 요청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의 국가 이미지 개선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죠. 국가 이미지 개선이요? 네, 캄보디아는 범죄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 했습니다. 관광 산업도 피해를 보고 있었고요. 우리는 이번 작전을 성공시키면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와 싸우는 모범 국가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인터폴은 강압적으로 협조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상대국의 이익까지 고려한 거였죠. 스크린에 시아누크빌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건물 여러 채가 포위되어 있었고 범죄자들이 한 명씩 끌려 나오고 있었죠.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5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국민 500명 이상에게 300억 원을 편취한 조직이죠. 화면이 전환되며 포위펫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카지노 건물 지하에 숨어있던 범죄자 15명이 검거되고 있었어요. 포위펫 조직은 노쇼 사기와 투자 사기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속였죠. 다음은 몬돌길이었습니다. 26명이 체포되는 장면이 생중계됐죠. 몬돌길이 조직은 특이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한국에서 도망친 사범들이 숨어있던 곳이거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성범죄자까지 추적했다니요. 네, 우리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모든 초국가 범죄를 추적합니다. 대통령님 지시였죠. 국민을 가해한 범죄자는 어디에 숨어도 반드시 찾아낸다고요. 화면에 특별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체포되고 있었죠. 과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성형수술 흔적이 역력했죠. 저들이 딥페이크와 성형수술을 동원했다는 그 조직인가요? 네, 맞습니다. 104명에게 120억 원을 편취하고 캄보디아로 도망쳤죠. 수술로 얼굴을 완전히 바꿨지만 국세청 금융추적으로 결국 잡혔습니다.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우리 인터폴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간 제가 실패한 모든 것을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해냈거든요. 새벽 5시 모든 검거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총 73명의 범죄자가 프놈펜 공항으로 이송됐죠.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탑승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해서 9시 10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캄보디아 부패 경찰이 개입한다거나요.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직접 협력했고 공항은 이미 완전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직접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내무부 장관이요? 네, 우리 외교부 장관과 통화도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양국 정부 최고 위급
협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터폴은 현장 경찰과도 협력이 안 됐는데 한국은 장관급까지 움직인 거였죠. 오전 7시 정확히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73명의 범죄자를 태우고요. 관제센터에서 비행 경로를 지켜보는데 과장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이번 작전의 핵심을 아십니까? 무엇인가요? 바로 코리아 전담반입니다. 코리아 전담반이요? 네, 우리는 3개월 전부터 캄보디아 현지에 전담반을 파견했습니다. 경찰, 국정원, 외교부 직원들이 현지에서 잠복하며 정보를 수집했죠. 가족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인터폴 요원들도 현지에 파견되지만 보통 호텔에 머물며 단기 출장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직원들을 3개월이나 현지에 상주시켰다니요. 그들이 시아누크빌, 포이펜, 몬돌끼리 세 지역을 동시에 조사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위치, 활동 패턴, 자금 흐름까지 모두 파악했죠. 인터폴이 4년간 못 찾은 정보를 3개월 만에 모은 겁니다. 1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 있었죠. 탑승구가 열리고 73명의 범죄자들이 한 명씩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경찰 특공대가 삼엄하게 호송했고 검찰 관계자들이 영장을 확인했습니다. 언론 카메라도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터폴이 4년간 단 한 명도 송환하지 못한 범죄자들이 지금 제 눈앞에 73명이나 있다니요. 한국경찰청 국제협력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어떻습니까? 역대 최대 규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인터폴에서도 본 적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이 정말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아침 한국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정인가요? 대통령님께서 초국가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방문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고요? 네,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격려하시려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참관하고 싶습니다.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층 전체가 하나의 작전실처럼 구성되어 있었어요. 10개 기관 직원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죠. 국정원 구역에서는 해외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고, 금융위 구역에서는 범죄 자금 흐름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구역에서는 기소 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 구역에서는 추가 검거 작전이 계획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인터폴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협력하고 있었죠.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도착하십니다. 직원들이 급히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고 없는 방문이라 그런지 현장은 여전히 업무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조용히 입장했죠. 직원들이 놀라 일어섰지만 대통령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일하세요. 제가 구경하러 온 겁니다. 대통령은 각 부서를 돌아보며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구역에서 멈춰서더니 물었죠. 캄보디아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정원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지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작전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범죄 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방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은 금융위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융위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486억 원 중 현재까지 320억 원을 추적했습니다. 나머지도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세요. 범죄 수익을 남겨두면 또 다른 범죄의 자금이 됩니다. 국민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찰 구역이었습니다. 기소 준비는 순조롭습니까?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73명 모두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캄보디아 현지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연결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 팀장이 급히 조작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코리아 전담반과 영상회의 연결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직원 5명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직원 1명이 감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한국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돌아오면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습니다. 갑자기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피자 사주십시오. 현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대통령도 크게 웃으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피자 사드리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최고 권력자가 현장 직원 한 명 한 명을 챙기고 격려하는 이 문화가 바로 한국이 성공한 이유구나. 영상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은 다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십시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부처 간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협력이 바로 이번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거든요. 인터폴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부처 간 칸막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경찰청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캄보디아 직원들과 영상회의까지 하다니요. 서구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보이스피싱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터폴도 실패한 작전을 한국은 어떻게 성공시킨 겁니까? 과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입니다. 인터폴은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10개 기관이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되물었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사건을 보십시오. 과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국정원이 캄보디아 현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했죠. 금융위가 성형수술 비용 송금 내역을 추적했고, 국세청이 생활비 지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특정했고, 외교부가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준비했고, 법무부가 송환 절차를 진행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였어요. 인터폴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협업이었죠.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사무실을 보십시오. 10개 기관이 한 공간에 있어요. 국정원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면 즉시 금융위와 경찰이 대응합니다. 시간 차이가 전혀 없죠. 인터폴은 어떻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받고 공유하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각 국가의 절차가 다르고 정보보안 문제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낭비가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각 부처가 즉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이제 명확해졌거든요. 과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 중심입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869명 피해자의 486억 원을 환수하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인터폴은 검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잡으면 성공으로 칩니다. 피해 회복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죠. 그게 차이입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라고요. 국민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인터폴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오후에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폴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초국가 범죄 대응 시스템 분석 인터폴 개선 방향 제언.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통합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10개 기관이 하나의 목표로 움직입니다. 인터폴은 각 국가가 따로 움직이죠. 둘째, 최고 권력자의 의지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지시합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셋째, 피해자 중심 접근입니다. 한국은 범죄 수익 환수까지 완벽하게 챙깁니다. 인터폴은 검거에만 집중하고요. 넷째, 외교력입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했습니다. 현지 부패 경찰을 완전히 우회했죠. 인터폴은 현지 경찰에 의존하다가 실패했고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구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의지와 시스템이 중요한 거였어. 1월 27일 화요일 아침 국제 뉴스를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BBC 헤드라인에 한국의 캄보디아 작전이 대서특필되어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정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73명 일망타진.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폴도 실패한 작전 한국이 3개월 만에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로이터 통신은 더 구체적이었죠. 한국 대통령 직접 나서 패가망신 선언 전 세계 범죄 조직의 경고. 프랑스 르몽드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식 범죄 대응 시스템 10개 기관 통합 모델의 성공. 독일 슈피겔도 한국을 집중 조명했어요. 486억 원 범죄 수익 환수까지 피해자 중심 접근의 교훈.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폴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톰슨 분석관 긴급회의가 소집됐네. 오늘 오후 화상회의에 참석해주게.
오후 2시 호텔방에서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죠. 사무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가 4년간 실패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 FBI 국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철수한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이 73명을 송환했다니요.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국장도 거들었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작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무총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톰슨 분석관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네. 보고해주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사무총장이 물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째, 완전 통합 시스템입니다. 10개 기관이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협력합니다. 우리처럼 각 국가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둘째, 최고 권력자의 직접 개입입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고 캄보디아 직원들과 영상회의까지 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중심 접근입니다. 486억 원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려고 합니다. 넷째, 외교력입니다. 캄보디아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해서 부패 경찰을 우회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 국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 않았나요? 전지 정부 설득 같은 건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준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현지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죠. 한국은 내무부 장관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독일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지 경찰은 부패했지만 중앙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 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프랑스 국가경찰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군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코리아 전담반입니다. 한국은 3개월 전부터 직원들을 캄보디아에 상주시켰어요. 시아누크빌, 포이펜, 몬돌끼리 세 지역을 동시에 조사했죠. 우리는 단기 출장만 다녔지 않습니까? 미국 FBI 국장이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산 문제로 장기 파견이 어려웠죠. 한국은 그런 제약이 없었던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약은 있었겠지만 극복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했거든요. 사무총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톰슨 분석관의 제안은 무엇인가? 저는 준비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인터폴도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첫째, 통합작전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국 대표가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죠. 둘째, 장기 현지 파견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기 출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넷째, 최고 위급 외교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지 경찰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직접 협상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죠. 영국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국장도 동의했습니다. 4년간 실패한 우리와 3개월 만에 성공한 한국을 비교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사무총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인터폴 표준 모델로 검토하겠습니다. 톰슨 분석관 한국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캄보디아 작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었죠. 인터폴의 네트워크와 자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의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날 저녁 한국 경찰청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인터폼 본부에서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합니다.
협력이 가능할까요? 과장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국제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태도를요.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함께 협력한다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인터폴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으로 뒷받침된 약속이었고 실제로 실현된 정의였습니다. 인터폴은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2월 초 저는 다시 싱가포르 인터폴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이곳 회의실에서 캄보디아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화면에는 한국 초국가 범죄 대응 시스템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사무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 FBI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한국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 간 통합협력 모델에 주목하고 있어요. 영국 국장도 거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에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한국식 태스크포스 시스템 도입을요. 독일 분석관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식 벤치마킹 팀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검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첫째, 수평적 협력 시스템입니다. 10개 기관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했어요. 둘째, 실시간 정보 공유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받는 시간이 전혀 없었죠. 셋째, 최고 권력자의 헌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캄보디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최우선 원칙입니다. 486억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려는 집념이었죠. 호주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톰슨 분석관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4년간 실패한 동안 한국은 3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프랑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봤죠. 저도 고백합니다. 저 역시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요. 사무총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폴은 한국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 모델로 연구하고 각국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톰슨, 자네가 맞았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야. 미국 요원이 말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4년간 실패하면서도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국은 달랐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작전 이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감했다는 거였어요. 태국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작전을 본 범죄 조직들이 활동을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필리핀 국가경찰은 아예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요.
라오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경찰청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죠. 미얀마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꾼 건 캄보디아만이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 전체의 범죄 생태계를 바꿔놓은 겁니다. 대통령의 폐가망신 선언이 현실이 된 거죠. 3월 중순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폴 공식 시찰단 일원으로요. 초국가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사무실에서 한국 측 브리핑을 들었죠. 경찰청 과장이 최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월 캄보디아 작전 이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42% 감소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율은 78%를 기록했고요. 486억 원 중 380억 원을 이미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환수율 78%라니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국세청과 금융위가 협력했습니다. 범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했죠. 해외 은닉 계좌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통합 시스템의 힘이군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하셨습니까?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불안했습니다. 인터폴도 실패한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까? 대통령님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거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리더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날 저녁 호텔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터폴 본부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죠.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국가의 크기나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과 의지가 승리를 만든다는 것을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73명 검거, 869명 피해자 486억 원 환수.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인터폴은 지난 4년간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10개 기관을 완벽하게 통합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분석관은 제안합니다. 한국 초국가 범죄 대응 시스템을 인터폴 글로벌 표준 모델로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한 달 전만 해도 이 도시를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나라를 만든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터폴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톰슨 분석관,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승인됐네. 자네가 총괄 책임자일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년간 실패했던 제가 이제 한국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초국가 범죄 대응 시스템 10개국 도입 확정. 대통령 국민보호가 국가 최우선 과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는데 한국 경찰청 과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다음에 또 뵙죠. 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오만함을요.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함께 협력하면 되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캄보디아 범죄 지옥에서 한국만이 끝까지 추적했고
결국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